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12월 1일, 12월의 첫 거래일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뉴욕 증시 12월 굉장히 좋은 출발을 한 모습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다우가 올해 신고점을 오늘 또다시 경신을 했고요. 뒤이어서 S&P 500 지수도 올해 고점을 경신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다우지수 오늘 전일에 이어서 엄청난 폭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가 어제만 해도 500포인트 이상 올랐었는데요. 오늘도 거의 300포인트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틀간 거의 800포인트에 달하는 상승률이 기록이 된 모습이고요. 다우지수 오늘 36,000선을 상향 돌파를 했습니다. 바로 어제 기록했던 올해 연고점을 하루 만에 또 갈아치우게 되었고요. 다우지수 올해 들어서는 9.4%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오늘 기준으로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9% 올랐습니다. 지수 4,594.63에서 마감을 하면서 4,600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다우에 이어서 S&P 500 지수도 연고점을 경신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 작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전일의 하락을 딛고 상승했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5% 오르면서 14,305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 강세를 나타냈고요. 동시에 시장 전반적으로 위험 선호 심리가 돌아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이 다소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는 급등을 했고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채권 시장이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금리 레벨은 더욱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전거래일 대비 무려 14bp 정도 떨어진 상태고요. 10년물 금리 레벨 4.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위험 선호 심리가 돌아오면서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도 급등을 했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38,800달러대를 돌파를 한 상태이고요. 작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연준의 정책 완화 기대감 속에 금 가격도 역대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오늘 내년 2월물 금 가격이 역대 최고치 수준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주식과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월가의 변동성 지수는 더욱더 떨어진 모습입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CBOE 변동성 지수 전일 대비 2% 이상 밀리면서 12.6선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끌어올린 요인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입니다. 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오늘 이제 한 공개 석상에 나서서 발언을 했는데요. 조지아주의 한 대학 강연에 참석해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논의를 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는 얘기를 밝혔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 계속 고조되고 있었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해서는 찬물을 끼얹은 것인데요. 네, 시장은 오늘 파월의 발언을 오히려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을 한 모습입니다. 네, 물론 파월 의장은 오늘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고요. 또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간다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또 동시에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까지 이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시장은 파월 의장의 다소 이제 좀 원론적인 얘기를 이전에 했던 얘기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파월 의장은 네, 인플레이션이 완화하는 신호가 보이고 있고 최근에 인플레 둔화가 환영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은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생각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해석은 했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뭐 인하가 만약에 멀었다라고 해도 최소한 금리 인상은 끝난 것 같다라는 라는 이제 인식을 파월 의장 발언 후에 하게 됐습니다. 또 특히 중앙은행의 특성상 연준은 금리 인상을 끝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이제 대놓고 말을 하진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면 다시 인플레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는 이제 최대한 할 수 있는 말이 향후에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말이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사실상 파월 의장의 의미를 한 것은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시장이 광범위한 랠리를 나타냈습니다. 또 파월 의장의 발언 중에서 상당히 좀 뉘앙스적으로 차이가 있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파월 의장은 "정책이 제약적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오늘 발언에서는 "정책이 제약적인 부분으로 잘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이제 정책이 좀 제약적인 부분에 진입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라고 전문가들은 해석을 했고요. 이런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 등을 고려를 했을 때 오늘 파월의 발언은 분명히 비둘기파적이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발언 속 오늘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가 연고점을 기록을 하면서 굉장한 강세를 보였고요. 채권 금리도 급락하면서 전방위적인 시장 강세가 펼쳐졌습니다. 네. 이제 12월 FOMC는 12일 그리고 13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번 FOMC에서 금리 동결은 확실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97%를 넘어서면서 모두가 이제 금리 동결을 확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라는 관측까지 시장에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내년 1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25bp 인하할 가능성이 지금 무려 16% 정도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하루 전까지의 1월 인하 관측이었던 4%가 무려 4배 정도로 뛰어오른 모습입니다. 1월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더라도 내년 3월부터 적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는데요. 시장 참가자들은 내 시장 참가자들은 내년 3월부터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50%가 넘는 확률로 보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3월까지 금리가 50bp 빅스텝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참가자들도 10%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내년 최대 금리를 연준이 125bp 정도, 다시 말해서 5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인하 기대가 과도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UBS 이런 분석을 했는데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그 연준은 내년 7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금리 인하 폭도 시장의 예상인 5차례보다는 2~3차례에 그칠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지금 전체적인 전망은 금리 인하 그리고 빠른 그 대폭의 금리 인하에 기대를 걸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네. 12월의 첫 거래일 정말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이번 12월도 산타랠리가 이끌어 주는 좋은 흐름이 유지될까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증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11월에 S&P 다우, 나스닥 세 3대 지수 모두 정말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0% 이상의 월간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S&P와 나스닥 지수 작년 7월 이후 최고의 월간 상승률을 보냈습니다. 다우 역시 지난달 한 달 동안 오른 폭이 작년 10월 이후 가장 좋은 수준이었고요. 시장의 전체적으로 연준의 긴축 우려가 해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러 가지 금융 여건이 증시 강세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 10년물 금리가 4.2%대에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화도 지난 한 달 동안 3% 이상 떨어졌습니다. 유가도 지금 이제 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채권 금리 하락 그리고 달러화 약세, 유가 안정이라는 삼박자가 증시에 맞춰졌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요. 연말에 들어갈수록 리스크 온 위험을 선호하는 심리가 더욱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2월에 좀 광범위한 증시 상승세가 일어날 수 있을지 여부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13일부터 12월 FOMC가 펼쳐지기 때문에 거의 이제 2주 정도 후에는 12월 FOMC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FOMC를 앞두고 나서 이제 중요한 고용 보고서와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결국 이번에 나오는 고용 보고서와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둔화한다면 연준은 어쩌면 12월에 금리 인상을 종료한다라는 선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른 연준 위원들도 발언에 나섰습니다. 이제 다음 주 중반이 되면 12월 FOMC를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스턴 글스비입니다.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2%까지 내려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은 예상한 방식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과연 인플레가 연준의 목표치로 떨어질지 관건은 이제 "주택 가격이다."라고 굴스비 총재는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의 11월 제조업 관련 PMI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전히 위축 국면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11월 S&P 글로벌 PMI 제조업 지표는 49.4로 집계가 되면서 50을 하회했습니다. PMI가 50을 하회하면 업황이 위축 국면에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미국 공급관리협회가 따로 발표한 11월 제조업 PMI 역시 46.7로 위축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네, PMI가 발표되면서 애틀란타 연은도 4분기 성장률 전망치 수정을 또 했습니다. 지금 애틀란타 연은은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1.2%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앞서 이제 3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은 5.2%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섹터를 제외한 전 섹터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부동산과 산업, 그리고 자율소비재 등이 특히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사이버트럭 출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가 0.5% 정도 밀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일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외에 통신 관련 종목 중에 메타와 구글이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인 커뮤니케이션 섹터 주가를 떨어뜨리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외에 애플과 아마존은 주가가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네, 애플 같은 경우는 오늘 미디어 그룹 파라마운트와 스트리밍 쪽에 있어서 협업을 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라는 이제 보도를 전했고요. 파라마운트도 주가가 10% 이상 급등하고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주가도 8% 이상 급등하는 등 미디어주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화이자의 주가는 5% 이상 밀렸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좀 핫한 이슈가 비만 치료제인데요. 화이자 같은 경우는 자사가 이제 개발하고 있었던 먹는 비만 치료제인 다누글리피론의 3상 임상을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11월 뉴욕 증시 역대급 성적을 내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시작한 12월의 첫 거래일도 정말 좋은 출발을 한 모습입니다. 투자자들 연말에 들어가면서 더욱더 이 연말 랠리,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다음 주에도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